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 자, 여러분들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때 이 기업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은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긴 하겠지만, 하이니켈이죠. 자, 이거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전체 시가총액에 대한 함수가 엮여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때 제가 공모가에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공모 청약하세요 라고 했죠. 근데 경쟁률이 어떻게 좋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었죠. 왜 그러셨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뭐라고 했습니까? 12월에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분명히 시장에 등장을 할 텐데, 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 즉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반드시 주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작은 힘만이 시장에서 존재할 거니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테마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에코프로 그룹의 전체 시가총액. 왜냐하면요, 자회사를 포함해서 5개가 이렇게 형성된 기업은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시가총액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회사와 모회사의 시가총액을 키 맞추기를 해요. 이게 바로 20년 동안 제가 데이터를 모아놔서 이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포함을 해봤더니 정확히 일치되더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손실을 보신 분은 없죠? 만일에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 있나요? 자, 그런 분들은 자, 논리. 자, 지금이라도 집중하십시오. 만일에 최종 목표가를 제가 오늘 일러드린다고 했죠. 근데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혹시나 오늘 또 여기까지 빠져서 5일선이라는 걸 지켰다. 이것 때문에 또 영상을, 그러면 5일선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완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쵸? 어떻게 된다? 전체 시가총액에 대한 비밀에 대한 함수를 알아야만 반드시 어떻게? 시장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요, 이 종목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어떤 특수한 환경에 대한 부분과 시가총액에 대한 함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 에코프로 머티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머티 뭐 하는 기업입니까? 에코프로 대주주로 있고요. 2대주주 사모펀드 있죠. 블루펀드라고 하죠. LG가의 막내 사위가 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죠. 자,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에코프로 머티는 하이니켈을 다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이니켈. 자, 하이니켈이 어떤 겁니까? 맞아요. 니켈인데 하이. 자, 높은 니켈의 비중을 높인다. 왜? 전달력이 뛰어나고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국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두 군데 양사가 개발하고 있죠. 근데 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을까요? 니켈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점도율이 높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된다? 맞아요. 위험성,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두 군데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구 개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전구체라고 해서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를 사업을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에코프로 머티. 자, 결국은 뭐냐면요, 화학 물질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것을 앞전, 구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 머티의 전체 매출의 80%를 어디다 납품하고 있습니까? 에코프로 BM. 자, 요것도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위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에코프로 BM이라는 애가 튀었을 겁니다. 작은 종목이 아니죠. 몇십조 단위에 있는 종목인데. 자, 봅시다. 어때요? 이렇게 큰 종목도 3거래일에 상승을 이뤄내죠.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하, 이 종목이 위에서 꼬리를 맞고 내려왔을 때와 조정을 보이는 단계에서는 에코프로 BM의 시총을 들어올리는구나. 정확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격 전략도 이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자료집을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자, 에코프로머티 그룹주들의 시가총액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 자, 4822, 8706으로, 자, 에코라고 보내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LG가 막내 사위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펀드가 있죠. 아, 여기서 좀 지분 매입이 나올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가격을 보고 접근을 하는 애들이에요. 에코프로머티가 급락이 있는 날이 있는데요. 12월에 아마 오버행 이슈가 한번 나올 겁니다. 다만 이 이슈 때문에 빠질 때 접근해야지 그냥 시장이나 어떤 뭐죠? 예, 매도 물량 조정 시기에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벤트는 이벤트 일정에 맞게끔만 거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규 매수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쵸?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고 받아가시고요. 자, 일단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치죠. 화학, 물질로 넘어가기 전 단계. 양극재의 핵심인 하이니켈 이쪽을 담당한다. 다만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환경 중에서 신규 그냥 오를 거 없다고 했죠. 신규 상장. 왜? 큰 돈은 아직 돌고 있지 않아요. 시장에.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시장을 위로 볼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수급적인 공백이 있는 거 있죠. 보호예수. 자, 이것도 역시나 거의 70% 넘는 지분이 보호예수로 돼 있죠. 대주주의 물량까지 감안을 하면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8조 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거엔 1조 원 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걸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산업 환경을 봐야 된다. 시장의 분위기와. 왜 그럴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위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왜? 제롬 파월이 어떤 정확한 이 금리의 태세를 갖추지 않았고 하마스도 종전이 아닌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시장을 위로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들이 12월에 이제 발생이 될 텐데 선매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다시 등장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큰 힘은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간다 했죠. 작은 힘들만 시장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있으면 어차피 팔지 못하는 물량들이 남아있는, 즉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를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두 배의 힘을 필요로 하죠. 근데 이들도 첫날에 분명히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는 수량은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왜 안 나온다? 이미 파두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자, 파두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물론 팹리스 업체다라고 하지만 상장될 때부터 어떤 고평가 논란을 받으면서 미래 실적을 끄집어냈는데 고평가, 즉 실적을 과대 표기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두라는 기업이 이런 논란을 일으켰는데 에코프로머티는 얘를 보면서 어떻게? 한 대 미리 얻어맞았죠. 뭐라고? 우리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요. 사실 니켈 가격. 자, 양극재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니켈, 다음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폭락분이 얘네들의 실적을 안 좋게 만들었고 아마도 4분기까지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풀리게 되면 우리 좋아질 겁니다 라고 했죠. 시장은 아하, 숨기지 않았구나라는 변수, 숨기지 않았구나라는 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종목의 상승을 이끄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20년 동안 제가 자산 운용사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를 15회 이상 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라는 경제 질병이 왔을 때도 제가 6천억 가까이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냈었고요. 지금 안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때 이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도요. 상장에 대한 부분이 몇 번이나 진행되려고 하다가 지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
자, 이렇게 순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에코프로 머티만 보죠. 근데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건 누구였습니까? 시장의 환경이었죠. 어떤 환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 그리고 뭐 큰 힘이 존재하지 않고 작은 힘들만 시장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당연히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시장의 여건을 본다는 거예요. 산업은 뭡니까? 산업을 보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그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보다 더 큰 증시를 우리가 글로벌 증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가 당연히 봐야죠. 왜? 우리 시장 여건은 어떻게? 맞아요.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그룹을 보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주가는 안 좋아요. 왜? 테슬라라는 것도 이제 2차 전지 완성차, 즉 전기차에 대한 어떠한 성장성은 멈췄다. 다만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우주 항공에 대한 기대감만 남아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니켈과 리튬이죠. 이 시세는 이미 60% 가까이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산업, 자 광물 시세, 광물 업종의 분위기 좋아졌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하 이제부터 바닥을 쳤으니까 이 부분은 수급적인 어떠한 이슈, 좋은 이슈죠. 좋은 이슈. 시장의 회피 자금들. 2번은 뭐죠? 맞아요. 국제 광물 가격이 마침 바닥을 찍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을 먼저 매를 맞았다는 거. 그쵸? 이 세 가지가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20년 동안의 데이터 자료를 모아서 전체 한 5군데의 기업이 이렇게 그룹사를 연결했을 때 이런 종목들은 항상 전체 시가총액의 함수가 걸려있다. 즉, 이 세 번의 조정은 에코프로 BM의 상승을 이끌어 낸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집에도 다 적어놨지 않았습니까?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시가총액에 대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 받아가십시오. 이거 어렵게 작성을 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에 있던 후배들이 와서 이거 공표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 머티의 지금 대표이사로 계신 분도 과거에 CFO 시절 때 자산운용사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많이 만나 뵙습니다. 지금의 어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진실적인 부분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여기서 4822-8706으로 에코라고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이 자, 에코프로 머티 이 둘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죠? 매출을 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 종목이 과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고평가가 되어 있는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하, 이건 단답형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목들의 시세는 시장이 결정하죠. 왜? 과거 코로나 때나 경제 위기 때는 어떠한 펀더멘털이 즉 내재 가치가 튼튼한 종목들도 급락을 맞잖아요. 그거 왜 급락을 맞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 급락을 했다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나 성장주, 즉 앞으로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킬 것인가, 시장의 수급들이, 아니면 땅이나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 시가총액이 뭐 1조 원인데 1조 원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되죠.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 그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전체 시가총액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애널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말고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하시라고. 과거에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고평가입니다라고 했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50만 원을 고평가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었지만 150만 원까지 에코프로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광물 가격, 리튬 가격, 모든 이런 광물 가격들이 급등을 했죠.
당연히 이 에코프로머티나 에코프로도요. 이 리튬이나 니켈 가격 상승분을 자 10이라는 전제 조건에 15로 늘어났어요. 시세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5로 늘어나긴 했는데 이 15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사한테는 30으로 얹어서 팔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미니멈 가격은 존재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값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쵸?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투자는 충동적이기보단 합리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에코프로머티가 이 하이니켈을 다루고 전구체 쪽을 다루는데 중국에서는 반대인 걸 쓰고 있죠. LFP 배터리 방식을. 그러면 자, 국내 두 개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배터리의 어떠한 선두 투자죠. 이 두 군데가 쉽게 LG와 삼성 두 군데가 중국과의 경쟁을 하는 그림이 보이시죠? 지금 뭐 배터리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중국이 1등이냐 국내가 1등이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중국과의 경쟁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당사가 있는 에코프로머티가 하고 있는 하이니켈 그리고 전구체 이거는 중국이 하고 있는 LFP 방식과는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 대기업 두 군데는 어떤 수출 규제, IRA법이나 어떤 뭐 FTA 이런 관련주 그래서 중국 거를 쓰지 마세요라는 게 있죠. 광물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얘네는 대립각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향후에 어떤 이벤트가 등장을 했을 때 만일에 풀렸어요. 그 금지 조항이 당연히 주가는 레벨업이 되겠죠. 더 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주가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계산기 방식을 투자한다고 많이 하십니다. 왜? 얼마 가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가면 내가 얼마고. 자, 우리는요. 이 주시장의 룰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시장이 오른다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그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데 에코프로머티도 작지 않은 기업이잖아요. 10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이라서 그러면 1 더하기 1 사는 사람 2가 아니고 시장을 위로 보는 사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위로만 간다. 그리고 가격을 정해놓고 계산기를 돌리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를 비롯해서 여의도에서 어느 정도 이름난 펀드 매니저 몇 명들은요 항상 종목에 대한 가격을 보지 않아요. 대외적인 환경을 봐요. 자, 대외적인 환경. 두 번째 뭐다? 가격을 보지 않아요. 뭘 본다고 했어요?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하기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피해가지 않고 이것만 가게 되면 오케이라는 표현을 해요. 맞죠? 그게 아니라고요. 이 변동성이 적어도 다 모아보면요. 맞아요. 200% 넘는 변동성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은 예측할 수 있는 사실들일까요? 라고 하면 전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숨겨져 있는 노트가 아니고요. 펼쳐져 있는 답안지인 경우가 99%예요. 자, 시장이라는 부분. 제롬 파월이 2%의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다만 실업자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거냐. 자, 실업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돈을 풀어놓은 거를 다시 가져가는 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악재 실업자 수가 증가된 것도 금리를 올릴 수 없겠구나. 시장을 위로 봐도 되겠다. 알 수 있죠. 그쵸? 자, 반대로 실업자 수가 감소되게 되면 시장을 아래로 떨어칠 수가 있겠구나. 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니까. 이미 답안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마스 전쟁도 역시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죠? 산업이죠. 자,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엔터 산업.
자, 그러면 바이오 산업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 산업을 봐야 되는 거는 색깔이에요. 색깔. 같은 색깔들이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연속성과 패턴, 유사함이라는 표현을 하죠. 즉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2차 전지 산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테슬라의 주가도 당연히 봐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픽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지금까지 뭐 한 100번 넘게 찍었죠. 자, 결국은 뭐예요? 하루에 뭐 3번씩도 찍어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한 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번 됩니다. 예. 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항상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큰 변동성을 줄 때는 반드시 대응하세요. 그리고 공모 주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공모 영상을 찍으면서 거의 한 60건 정도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왜? 청약률이 계속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 청약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이야?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자, 산업까지 이해했다고 합시다. 업종은 뭘 본다? 광물 업종. 왜? 하이 니켈 아닙니까? 그쵸? 자, 이 산업, 그리고 업종, 어느 정도의 광물이 가격을 형성되고 있는 그림인가? 이걸 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률을 0으로 만들어서 시작할 수 있죠. 주식 투자는 손실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알고 계시죠? 시장의 판이 긴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 손실률 0. 산업은 뭐예요? 산업을 보게 되면 색깔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 옆에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감형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산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손실률 0에서 얼마를 먹는 게임인가? 2배인가? 3배인가? 이 게임의 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죠? 업종이죠. 여기서부터는 2배에서 4배까지의 수익을 나는 그림이 나온다. 이 안내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업종을 나누는 게. 반도체도 예를 들면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클레일러 이렇게 나누죠. 그 종목을 골라낼 때 4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도 똑같잖아요.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는 이 암만 치료하는 거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을 올려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거. 이게 색깔이 다 다르다고요. 그쵸? 자, 지금도 에코프로의 자회사니까 에코프로처럼 갈 거다. 자,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여건이 펼쳐지고 주변 환경이 펼쳐졌을 때 그게 시장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형성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고 하방, 즉 밑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시장이 멀쩡한가, 산업은 유지되고 있는가, 업종은 트렌드에 맞고 있는가, 그리고 종목.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100번 중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제가 경험 수치로 했던 거 아닙니까? 다만 반대로 종목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산업을 보게 되면 이미 손실을 낸 구간에서 이거 업종 리튬 가격이 폭락, 니켈 가격이 폭락,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 있죠. BYD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고전 이런 걸 느끼면서 마지막에 시장까지 안 좋은 걸 판단하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으로 아까 자료 만들어낸 거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이 자료 하나는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이거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주식타짜 3억 만들기 방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원래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후배들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인데 사실 여러분들 항상 종목에만 빠져들면서 가진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 에코프로모티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항상 많이 오른 상태에서 베팅을 그리고 안 해야 될 자리에서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좀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어떤 업종과 산업과 이 시장을 점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자,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인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전체에 대한 툴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답안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풀어야 되는 거. 자, 수학에 대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어 시험, 자, 오늘이에요. 오늘 시험 문제를 푸는 날이에요. 근데 물론 답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해답지를 가지고 있어요. 국어 시험 보는 날이네. 시험 보는 날을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이 유효합니까? 그쵸? 그걸 보자 이겁니다. 자,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에코 그리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쭉 올려서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수익 난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끼리 자극 받으라고 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수익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네. 그래도 꽤 잘하죠. 이렇게 자극 받으십시오. 그쵸? 이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목표가 이끄는 삶.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서 남아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목표가 나오는 의욕과 원동력.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겁니다. 목표 뭡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문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 충동이라는 부분은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그 절제는 이 시장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고 그 센치, 이런 센치가 시장에 반영되고 종목에 반영되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방식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습관적으로 고쳐나가는 거, 이게 가장 제가 원하는 거고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라이브 시작 10시부터 했죠. 자, 시노팩스는 한번 팔고 가시죠 라고 하는데 시노팩스, 자, 오늘 급등 나왔죠. 상한가 같지만 한번 팔고 갑시다 라고 했죠. 자, 언제나 수익은 옳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걸 제가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게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땡겨서 봐보세요. 이분도 잘하신다. 잘하네요. 이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3억 얼마였거든요. 이게 3억 만들기 방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실명을 공개된다고 하는데 빚이 3억 정도 있었던 분인데 4천만 원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안타까운 사연을 느껴서 제가 이걸 3억 만들기 방이라고 적어놨는데, 아하, 시간적인 시차가 있어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왜 나는 3억을 못 만들었는데 이거 그만하시려고 하냐. 저도 이거 시간적으로 상당 부분 뭐 금융권 애널리스트,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 그리고 PB, 그다음에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장중에 어떠한 이 세미나를 하느라 많이 힘듭니다. 뭐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와 채권, 그리고 국채, 그리고 뭐 어떤 광물의 시세, 뭐 전반적인 여건, 큰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가, 그 산업군에 대해서 제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께도 이런 종목들을 영상을 찍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기회에 많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STX라는 종목도 오늘 위믹스부터 시작해서 STX 많이 올랐죠. 자, 위믹스 오르는 이유까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죠. 자, STX, LFP, 아까 말했던 LFP 배터리 제조사 IBT 지분 20% 인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게 되면 오전 9시 20분에 기사를 올려드렸는데 급등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오죠. 자, 이 이유는 뭘까요? 항상 이벤트는 나올 때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니켈 가격,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그 에코프로머티, 이것도 역시나 하이 니켈이잖아요. 니켈 값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물의 시세도 중요한 거고, 어떤 호재적인 사건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거죠. 그렇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똑같은 어떤 이벤트.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종목이 오를 겁니다, 오를 겁니다, 이런 말보다는 합리적으로, 자, 니켈 가격이 반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신규 성장주에 돈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이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이벤트가 나왔어야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타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종목만 보고 거꾸로 무조건 산으로 오를 겁니다 라고 하죠. 때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올라야 될 산이고 뭐 목표가대로 가야 되긴 하시지만 중간중간 쉬어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말씀드렸죠. 태풍이 온다고 한다면 날짜를 변경해서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날. 그리고 만일에 꼭 올라야 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자. 그게 바로 시장의 판때기와 뭐 산업의 사이클. 어떤 산업, 2차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그다음 뭐 전구체 업종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 베팅이 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뭐 10억 정도로 운용하시는 분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만 아주 작은 부분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9억 5천은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내고 있고 5천만 원이라는 종목만 이걸 들고 있대요. 그래서 9억 5천 투자한 거는 현재 4억이 됐고 5천만 원도 나머지를 메꾸기 위해서 10배가 올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논리입니까? 그건 본인의 스케줄이죠.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항상 보면 오르는 종목들은 아주 조금만 들고 있다는 이상한 이런 똑같은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장이나 산업이나 업종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하나부터 열까지 바꾸면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 타점 그리고 변동성은 분명히 일으킬 걸 알고 계시죠? 경고 종목이죠. 자, 밑에서 빠졌다가 오르는 건 수익이 아닙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여기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후에 여기까지 40%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 수익 아닙니까? 수익이에요. 네. 주식과는 사랑하지 마라. 다만 어떻게 사랑하고 관심이 가는 종목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만져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로만 간다 20만 원 가게 되면 내가 뭐 잃었던 돈을 다 회복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벤트나 중국의 LFP에 대한 어떠한 뭐 우리나라보다 좀 앞섰다는 이슈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대응 자체가 안 돼요. 뻔히 알고 있는 사실도. 그래서 어깨를 조금 가볍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사이버 트럭 8천만 원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왔죠. 오늘 또 이거 있었죠. 저것도 올려드렸는데 STO라고 하는 홍성우 후배죠. 포큰증권 STO.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쪼개기 투자 있죠. 어떤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어떤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거고 항상 이런 걸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긴 하지만 어떠한 변수를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마스의 전쟁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격을 할지 말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다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체계적 위험, 즉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어떤 급격하게 일어나는 어떤 전쟁 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없다. 다만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이지 않은 위험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시장산업 업종을 보면 모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뭐 전쟁이나 하마스 그리고 이런 예기치 못한 변수. 다만 그 변수도 사실 이런 거예요. 단발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밀리긴 하겠지만요. 이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잘 하실 거예요. 뭐 엔비디아가 요새 올해 3배 정도 올랐죠. 거의 1,000조가 넘죠. 그쵸? 그럼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오른 종목은 있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도 역시나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비만치료제 회사 바이오 종목은 정말 주가가 안 좋은데 이 비만치료제 회사는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 뜻은 뭘까? 어떠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산업군은 어떻게? 단기적인 부분은 막아준다 이거야.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힘은 산업이다. 물론 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갖춰야 될 행동이긴 하지만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는 메고 가라. 이게 바로 산업을 읽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여기 계신 분들 벌써 한 2달 넘으신 분들은 이미 3억 가까이 수익 내신 분들은 허다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전고체 테마, 해운, 정치 테마, 한동훈 이것도 테마의 하나의 일종이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어제 하마스 휴전 안 될 경우 전투 재개 준비. 자, 근데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다 떠나서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하나가 팩트는 뭐예요?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말씀드렸다시피 LG 맞사위가 분명히 어떤 액션이 좀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건 언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산업의 업종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가 열리면 여기서 위로 베팅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어떤 이런 전반적인 산업이 안 좋은데 호재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이런 그림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일정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대비합시다. 수익률을 극대화합시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반드시 타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아쉬워하지 말라고요. 수익은 어떻게 된다? 항상 그 변동성을 느끼고 이 경고 종목은 그냥 달린 게 아니잖아요. 몇 조 원이 되는 종목.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반드시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자, 010-4822-8706으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는 필수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연구소 이제 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자, 문자를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단기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갤럭시 모니터리 시초가 8,050원. 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많이 올랐죠? 이틀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만일에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뭐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어떤 뭐 증권사나 이런 군데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어떻게 허용하고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혹시나 여기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 불법적인 공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요걸 반드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이 종목은요 진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종목도 보유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공매도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게 어려운 게임입니다만 게임을 우리가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룰을 이해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작전주는 작전하는 머리 위에서, 그렇죠?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이건 뭐예요? 신규 상장이라는 시장의 테마군들이 형성됐을 때는 기업에 대한 가치 물론 중요합니다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신규 상장이라는 테마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플러스 알파적으로 넣는 게 필요하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반드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 한번 봅시다. 그룹주들. 자, 에코프로라는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급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에코프로는 조정을 받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머티도 있죠. 에코프로 머티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HN이죠. 죄송합니다.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의 잠을 주말에 한 7시간 잔 거 빼고는요 거의 이제 평일날은 4시간 이상 자지 못합니다. 자, 흐름 어때요? 그쵸? 이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에코프로 머티가 조정을 받는 구간대 LNF라는 종목 급등이 나오죠. 키맞추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수 스페셜 티켓메이커. 자, 전고체가 아니고 전고체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그림. 이건요 모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녀석 하나를 이렇게 반응을 시키고 신규 상장이라는 테마군이 형성이 됐는데 몸집이 큰 애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룹사 전체 시총에 대해서 시장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소외된 종목들을 어떻게 단기 반등을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지수는 빠지긴 했지만 종목들은 오른 종목들도 꽤나 있었죠. 그 뜻은 뭡니까? 니켈 가격 그리고 리튬 가격의 반등은 소폭이라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의 풀이에요. 풀. 지금 시장에 오르는 시장의 환경과 풀이다. 왜?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코로나 때도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잔여물이 되면 안 되죠. 다만 이게 테마입니까? 7개월 동안의 코로나 특수 산업이죠. 자, 이때는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많은 돈을 쓰면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려고 했죠. 이건 인식하고 가야죠. 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에코프로머티도 똑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가 계산기를 돌리면서 가격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충격과 시장의 호응과 어떤 수급적인 이슈와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
이게 바로 최종 목표가를 형성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 80%의 범주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다 맞춰내긴 했죠.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반드시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금요일 지금 7시 2분이죠. 자, 반드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만요, 지금 다 잘 되는데, 좀 잘 안 되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조금 사고, 빠지는 종목은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꼭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으로, 자, 에코라고 보내주시고,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평단가와 그리고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금액을 모아야 되는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 텔레그램 방 오신 분들, 자, 12월까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자, 3억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 3개월 안에 다 만들 수 있어요. 4천만 원 이상의 평가 금액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3억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보내주시고 3억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 그 기타 다른 사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30분, 자, 30명 선착순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가 그 자료와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려고 해서 보내주다 보니까요, 통신사, 저희 연구소는 이제 이 통신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무료로 문자를 발송하는데 스팸 처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꽤나 있었다는 겁니다. 스팸 아시죠? 이 스팸 처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뒤에 샵을 한번 적어서 보내보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주변 지인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텔레라고 해서 한번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스팸 문자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죠? 자, 일단 수고하셨고, 그리고 공모가에 받아서 제 말씀을 듣고 끝까지 유지하신 분들 파이팅인데, 12월은 약간은 변동성을 키울 거니까요. 조심하시고 전체 시가총액에 대한 함수 공부하고, 앞으로 그들은 누구죠? 시장이라는 큰 산입니다. 그들 시장이라는 큰 산도 사람이 움직이고 변동성을 주고 살아있는 생물이죠. 반드시 그들 머리 위에서 놀도록 한번 해보시죠. 자, 에코프로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에코프로 머티 파이팅이라고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